연표학습 두 번째입니다. 1894년부터 1899년까지 순서대로 6개의 연도를 쭉 쭈루루 외워봅시다. 1894, 95, 96, 97, 98, 99 그리고 1904년부터 1909년까지 쭈루루 1904, 5, 6, 7, 8, 9 이렇게 되죠. 1894년에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안으로는 1, 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고요. 밖으로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으로 일본의 파워가 청나라한 조선에서 손을 떼게 되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의 조선에서의 힘이 세지게 되죠. 그렇지만 곧이어 진행된 삼국 간섭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파워가 다시 세지게 됩니다. 러시아라는 새로운 라이벌이 일본 앞에 등장을 하게 되죠. 명성황후는 러시아의 의지를 하게 되고 결국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요. 을미사변 직후에 다시 힘을 키운 일본은 을미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일본이 주도한 이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단발령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국모를 시해하고 단발령까지 내리게 되자 여기에 대해 일어났던 의병이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사변으로 일본의 세력이 세지고 또 고종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 1년 뒤인 1896년 우리나라 안에 친러파 세력들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데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고종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 있으니 러시아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지게 되고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이용한 조선에 대한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걱정하던 그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자, 민중을 일깨워 그들의 힘을 이용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시키고 또 우리도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조속히 귀국해 먼저 민중 계몽을 위한 독립신문 순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요. 이어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민중계몽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간파천 1년 만에 돌아온 고종은 1897년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는 민중을 열심히 계몽시키게 되는데 자, 그 2년 뒤인 189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로에 10,000명이 넘는 우리 시민을 모아놓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러한 근대적 민중대회를 만민공동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만민공동회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시키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편 대한제국은 1899년 이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헌법의 성격을 띈 것으로 나라 안의 모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대 통수권, 외교권 이런 모든 기본적인 권한을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해 놓은 황제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1899년 이해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경인선이 개통되게 됩니다. 1904년 이렇게 자 보세요. 일본, 자 러시아, 일본, 러시아 이렇게 쭉 일러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러시아하고 쭉 경쟁을 하다가 1904년 드디어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일 전쟁 중에는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러일 전쟁 직후 조선이 국의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는 것이죠.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전략상 필요한 기지를 조선 안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기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국외 중립선언은 무효화되고 원치 않았지만 전쟁에 말려들게 됩니다. 이어서 전세가 점점 유리하게 일본에게 돌아가게 되면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메가다. 메가다라고 하는 일본인 재정고문과 그다음에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1904년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자, 1905년 전쟁은 점점 더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고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2차 영일 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받게 되고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 바로 을사조약. 이걸 계기로 통간부라고 하는 것이 조선에 설치되고 통간부에 의한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의병이 일어났고요. 이 을사의병에는 평민의병장인 신돌석이 출연을 하게 되죠. 이 와중에 일본이 침략을 목적으로 개통시킨 철도가 바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입니다. 1906년 경의선 철도가 마저 개통이 되고요. 1907년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백방으로 알리려던 고종이 헤이그에 세 사람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결국 이건 실패로 끝나고 이걸 구실로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일본은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행정 각 부처의 차관직에 모두 일본인들을 앉히는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군대까지 해산되게 되면 또다시 의병이 일어나는데 이걸 정미의병이라고 하고요. 1907년에는 나라빚 갚기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창호 양기탁에 의해 신민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1908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걸 세우고요. 이때 이제 신채호가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써서 민족주의 역사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1909년 사법권을 박탈하는 기후각서를 체결하고요. 1909년에는 또 일본이 외교권을 빼앗은 상태에서 청나라하고 간도 협약을 체결해 간도를 일방적으로 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에 안중근은 을사조약의 원흉이라고 생각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사살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도 외우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1890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1, 2차 가보게요. 95년 삼국간서 을미사병 을미개혁 을미의병 1890년 아간파천 독립신문 발행 독립협회 설립 1897년 대한제국선포 98년 만민공동회 99년 대한국국제 경인선 개통 1904년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1905년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을사조약 을사의병 경부선 개통 1906년 경의선 개통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 고종 강제퇴위 한일신협약 군대예산 정미의병 국제보상운동 신민회 설립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신채우의 독사실론 1909년 기후각서 간도협약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만주 하얼빈역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일전쟁 일이 세지지만 막아야 해 일본 막아야 해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간섭했어 삼국간섭 러시아가 세지네 러시아 막아야 해 을미사변 일본이 세졌더니 아간파천 러시아 다시 힘 세지죠. 자, 러일 전쟁 때부터 국권 피탈이 본격화되는데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이게 을사조약이고요.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한일병합조약 이렇게 국권 피탈이 진행됩니다.